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포진한 양천구는 현 정부와 눈높이를 맞추며 현안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천갑 황희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천구의 대표적인 현안 문제는 바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현재 전체 14개 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안이 마련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갈 길이 멉니다. 조합 설립부터 철거와 이주, 교통과 전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은 목동 재건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단순 건축을 넘어 인구 5만의 미니 신도시의 성공적인 탄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순간 그야말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모범적 사례가 목동에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후 상계동이라든가 일산, 분당, 군포 이런 쪽에서 향후 발생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모범 답안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목동선 경전철 사업도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목동선은 그동안 민자사업 기준의 경제성이 요구됐고 재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주민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량적 평가만 고려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개선해 사업 추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만족도라든가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 회계적 기준으로만 됐다는 이 세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 예타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예타 기준도 개선되고 변화돼야 된다. 이 밖에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이전 지역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시설이 낡고 파손된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에 보행자 중심의 명품 거리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구는 먼저 파손된 보도블록과 경계석 등을 정비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또 화단을 새롭게 설치해 미관을 개선하고 가로등과 경관 조명을 보강해 야간 보행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공연이나 마을 축제를 할 수 있는 어울림 마당 구간과 어린이 보호 구간, 어르신 쉼터 등 세 곳의 특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은평구가 소상공인 가게 환경을 개선해주는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게를 모집합니다. 아트테리어는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지역 예술가와 가게가 협력해 가게 내외부 공간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연신내 로데오 거리 위쪽 골목 일대 매장형 가게 20곳입니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폐지 수집 어르신 식사권 제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모은 2천만 원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식사권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폐지 수집 어르신 중 소득 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취약계층 어르신 165명입니다. 1인당 11만 5천 원 상당의 식사권이 배부되며 배부된 식사권은 참여 업소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 23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불광천 일대에서 깔따구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하천에 깔따구가 급증하면서 하천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는 깔따구는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군집 형태로 출몰해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다음 달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됩니다. 참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진상조사는 이제야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1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은 더뎠습니다. 지각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내일 우리 조사 개시 활동, 조사 활동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자리. 유가족들은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사의 증거와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 과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특별법의 또 다른 목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달부터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시기나 방법, 범위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또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또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 뒤에는 재발 방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새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 차원에서 좀 미비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 활동이 진행되면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저희들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참사 이후 900여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요구는 아직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이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도 집주인들이 내놓는 호가는 이미 시세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중동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금융권이 보는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타입의 시세는 10억 3,500만 원에서 1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 가격은 12억 4천만 원에서 17억 원에 이릅니다. 기존 실거래가보다 약 2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더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는 매물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매각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맞는 시장가에 내놓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소비자들, 그러니까 매도자들의 포지션 자체는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 5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방이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이 0.38%, 수도권이 0.1%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 강남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와 용산구, 마포구와 양천구, 강동구까지 서울 집값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분당, 용인 수지에 이어 안양과 수원, 하남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계속 늘어가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공급 물량 감소 등 환경이 주택가격 기대 심리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정부의 금융정책 영향이 관건입니다. 지금도 호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 거래량이 지금 얼마나 받쳐줄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DSR 3단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금의 여력, 사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이런 매수세나 상승세가 아주 오래 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서울과 경기도 남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상승장으로 보는 전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새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서울시가 지하 공간이 비어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 지도를 공개합니다. GPR 탐사 지도에는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350km 구간 364곳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지도에는 지난 3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구간을 비롯해 철도 공사장 5곳, 자치구 요청 50곳,
굴착 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또 지도에서 주소 검색을 하면 해당 지역의 GPR 탐사 여부와 빈 공간 발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그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취소 87건과 영업정지 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도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 없이 출국할 수 없도록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출국 금지 요청 체납자는 26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출국 금지 요청 대상 266명 중 201명이 새로 지정된 체납자들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 금지 체납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국외 도피나 체납 처분 회피가 우려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 수원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김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기미 김밥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도가 우수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와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 소상공인 부문을 신설해 소상공인부, 일반부 2개 부문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부 본선에 진출한 김밥 업체들은 행사 당일 자신만의 김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경연을 진행하며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행사 관련 사항은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행사 운영사무국,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진학지도 교사들을 위해 수도권 주요 29개 대학과 함께 수시 전형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경희대학교, 21일은 경기대학교, 28일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도교육청이 온라인 사정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497개 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 3,00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2025학년도 입학 결과와 수시전형 합격 사례, 2026학년도 수시전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대학별 특별 전형과 학과를 소개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대표 관광 경험을 제안하는 인천구경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인천구경은 개항장과 월미도, 소래포구와 개항 아라온, 송도 센트럴파크와 영종 시사이드 파크, 강화읍 원도심과 인천 삼형제섬, 신시모도, 백령도 등이 배경이며 자신만의 색다른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인천시는 18,650명의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로 9개 관광 경험지를 선정했는데요. 바쁜 일상 속 문득 떠오른 특별한 여행의 순간을 인천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돌봄기관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는 단일형 6개 기관과 컨소시엄형 2개 팀 등 총 8개 기관이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